네, 뭐 시작부터 강했었지만 그래도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여주네요. 강했지만 조금 약한 강, 그리고 초강의 흐름으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자, 내일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일도 오늘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내일 준비하는 코너, 자, 이분과 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시장 시원하게 반등 주기는 했는데 과연 계속 이어질까?의 물음표라서요. 어떤 평가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개인적으로 어제 넥타이 안 매고 팔을 걷어붙였던 그 행동에 좀 예,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을 찾았죠. 시장은 이제 환율 시장에서 이제 1190원대로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에 안정감을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카카오그룹 관련주들 해가지고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됐는데 이 카카오그룹 관련해가지고 이제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새해 들어가지고 한 15% 급락했다.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이 실적 턴어라운드 확인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거는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유가도 지금 보면 한 1,600원대로 잘 유지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감은 좀 없는 그런 모습이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도 외국인들이 잘 들어왔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좀 덜 매파적으로 발언을 해줬죠. 그러면서 환율이 그동안 좀 어렵게 1,200원까지 막 올라가고 이제 1년 6개월 만에 막 올라갔었는데 1,180원대로 이제 장 초반에 내려앉으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국제 유가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들이 좀 있었죠. 지금 지난밤에 유가가 또 올라서 이제 81달러대까지 크루드오일이 올라갔는데 석유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보면은 화학업종이 한 3.5% 정도 상승을 했는데 LG화학이나 SOL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였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 이슈가 좋았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주목할 글로벌 50대 종목에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포드와 현대차와의 어떤 적극적인 글로벌 제휴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석유화학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공급자로 이제 변환되고 있다. 전 세계 한 3위 정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슈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높인다라고 호평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고요. 이제 이 시장에서 지수가 어디로 가는가는 이제는 조금 배제를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 리스크는 넘어섰고요. 인플레이션 두려움도 좀 사라지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금요일 밤부터 시티그룹을 비롯해서 은행주들의 실적 그리고 테슬라, 애플로 이어지는 이 실적 시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확인한 후에 들어가면 늦어요. 실적 기반의 어떤 1월 효과를 기대를 하려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고 이제 또 시장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면 또 팔 걷어붙이고 넥타이 빼고 나와주세요. 한번 그 힘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되는데요. 오늘 흐름 보면서 딱 눈에 들어오는 종목 혹시 있던가요, 작가님? 예, 저는 SK이노베이션을 보면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유니퀘스트라는 회사가 딱 들어왔습니다. 네. 왜냐면은 SK이노베이션이 화학회사에서 2차 전지 어떤 그런 배터리 관련 회사로 확 변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유니캐스트라는 회사를 보다 보니까 이 회사가 기존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실 이 반도체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 한다는 것도 사실 좀 어떤 신선한 맛이 있어요. 근데 이 반도체 쪽에서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새로운 회사로 좀 변환되고 있다는 걸 제가 오늘 봤습니다. 뭐냐면 영상 관제 플랫폼을 개발해서 상용화시키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2022년도에는 이런 사업 다변화가 결실을 좀 맺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영상 관제 플랫폼 에이드라는 거죠. AID라는 이게 지금 보면은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뭐 택시라든가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안전운전에 대한 역량 강화 여기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효율적 차량 관리 시스템 거기에다가 다양한 이제 빅데이터까지 운영을 해가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현대캐피탈하고 리스차량 관련해서 솔루션을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탄소 저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테슬라가 중국으로 가면서
수익이 안 나고 있다가 수익을 낸 게 바로 이 탄소 배출권 관련 수익이 들어오면서 수익이 났거든요. 이와 같은 이제 탄소 배출권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정보 서비스, 결국은 메타버스 사업까지도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재무 구조 표를 보시면은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이제 연간 실적하고 분기 실적하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30%나 더 증가할 거고요. 순이익이 75%나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2022년도 매출액은 초과를 했고요. 퍼가 7배밖에는 되지 않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목표가를 한 18,000원대 정도 잡고, 그리고 손절매가를 좀 시장에서는 한 11,350원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은 시장에서는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서 이제 지난해 자율주행차가 조금 부진했었는데 그래도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더 올라오게 되면은 시장에서 좀 크게 또 테마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네. 유니퀘스트 저희 또 하나 또 얻어갑니다. 이 종목도 계속 쫓아가 보면서 흐름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밤 미국 증시에 예정되어 있는 이슈들도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작가님. 오늘 간밤에는 파월 의장의 어떤 덜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이 위안을 받았다면 오늘 밤에는 다시 또 긴장 모드인가요? 물가지표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밤에는 파월 의장이 좀 온화하게 잘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중소기업 낙관지수 어제는 조금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0.5포인트 상승한 어떤 반대되는 결과를 내보이면서 시장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또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 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무역의 어떤 안정을 좀 약속하는 그런 멘트들이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중국 관련 기업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상황 봐가면서 어떤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번에 던진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이 생각처럼 빠르게는 진행되지 않을 거다. 3번 될 거다 정도였고, 혹시 4번 되더라도 파월 의장은 충분히 시장에 신호를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도감이 생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이 긴급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금리 인상을 하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보는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상승을 했던 거고요. 오늘 밤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나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표를 보시면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1920년대부터 해가지고 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대공황 시기에 엄청났던 그 표가 있죠. 그리고 1976년 기준으로 석유 파동이 일어났던 시절에 그 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현재 7.1%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7.5% 이런 식으로 예상치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불안감이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거보다 좀 낮게 나오면은 이제 뭐 7%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시장은 좀 안도하면서 그렇게 또 기술주들이 또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경제 지표가 이제 원유 재고를 좀 봐야 됩니다. 190만 배를 감소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시장은 오미크론에 좀 많이 익숙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경제에 대해서 또 확신을 줬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유가가 이제 수요가 또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생기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중에 이제 유가 상승하는 걸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랑 엮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그렇지는 않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자동차 휘발유 가격을 봐야 됩니다.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3불 30센트 수준에서 안정돼 있기 때문에 유가, 원유 재고 이런 것들이 좀 움직여도 어떤 그 시장의 인플레이션과 연결되는 그런 멘트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밤사이 나올 소식들 또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 종목 매일매일 꼽고 있습니다. 제2의 애플, 제2의 테슬라가 될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금리 인상이 되면은
뭐가 돈을 벌 것이냐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게 보험회사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원맨 홀딩스라는 보험회사인데 미국 44개 주에 걸쳐가지고 1,500개 지사 네트워크가 있고요. 여기에 220만 명의 고객이 있습니다. 1920년에 설립돼가지고 100년이 된 회사고요. 이 회사 기본 정보를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54불에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70억 달러. 그러니까 70억 달러 이러면은 이제 한국 분들은 뭐 조달러 이렇게 막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하다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큰 거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수준이고요. 이거보다 더 큰 회사들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 타겟이 지금 72달러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좀 보면은 시장의 어떤 재무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매출액보다도 또 순이익 같은 경우에 좀 보면 순이익이 14억 달러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14억 달러가 보면은 지난 연도 2020년도에 2배나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그 차트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가가 그동안 많이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54달러 정도 해가지고 50달러 위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한 72달러까지 봐도 충분할 것 같고요. 손절매가는 50달러 80센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메인 홀딩스 티커 OMF였습니다. 한번 눈여겨볼게요. 금리 인상의 수혜주다. 보험 쪽에서 한번 그 주인공이 꼽아졌는데요.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자, 김태수 금융작가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빨간맛 2부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양시장을 이렇게 앞서 살펴보셨던 대로 아주 긍정적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이슈들을 갖고 내일 시장에 우리가 또 어떤 색깔로 또 변하게 될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상승을 했지만 살얼음판을 걷듯 그런 흐름입니다. 내일도 저희 마감 함께 하시면서 또 현명한 대응 전략 챙겨가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